안녕하세요. 가족들에게는 물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 꺼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몇 명 중에는 저랑 작은 엄마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랑 작은 엄마를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전부 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했으니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겠지만 저는 삼촌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더 편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과는 가까운 관계였는데 결혼한다고 작은엄마를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묻고 가야 할 비밀이기도 하고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에 알던 지인들 며칠 제외하고는 없는 편이니 숨기려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 또한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었지만 작은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더 힘들었을 자리인지 예상이 됩니다. 작은엄마한테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찾아온 그날 저녁에 제발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하자며 울며불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었지만 일 크게 만들 생각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날라리 같던 여자가 어떻게 결혼한다고 저렇게 천상 1등 신부감처럼 변할 수가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지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네요. 별로 길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늦게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삼촌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와중에도 장남인 아버지는 그게 효도라고 어머니 고생시켜가면서 할아버지, 새할머니 대신에 삼촌을 맡아 키워줬습니다. 저야 워낙에 어린 시절이다 보니 그냥 난데없이 형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지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린 덕분에 삼촌은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했던 건 모르고 저는 친하게 지내던 형이 없어져서 한동안 조금 아쉽기도 했지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삼촌과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커오긴 했지만 그래도 터울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삼촌이 하는 모든 건 어린 조카이자 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제가 볼 때는 전부 새로운 세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촌이 하던 길을 자연스럽게 제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삼촌이 공부했던 전공을 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삼촌이 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유학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서 작은엄마를 처음 알게 되었지요. 혼자 떠난 유학이고 사실 어린 막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게 된 삼촌하고 비교하면 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요. 기숙사 같은 것도 있었지만 비용이 절대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교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을 직원으로 몰래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하지 않고 한국인 교포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엄마도 뭐도 아니었으니 그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녀를 알게 된 건 당연히 유학을 떠난 그 동네에서였지요. 한인교포들이 밀집돼서 사는 지역이다 보니 서로 한국인들끼리는 교류가 많았고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좁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룸메이트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방과 후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건 생활비에 조금 보태는 정도이지 어쨌든 공부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혼자서 월세를 구해서 하는 건 솔직히 너무나도 사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방을 구하고 있던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 2명과 제가 같이 룸을 쉐어하는 개념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방 1개짜리에 거실이 딸린 구조였어요. 3명이 방 1개짜리 집에서 같이 부대끼고 지낼 수는 없었지요. 애초에 월세집을 구한 학생이 같이 쓸 사람인 저와 다른 학생을 모집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갑의 위치였던지라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싶었던 건지 자기가 가벽을 세워서 거실을 방처럼 쓸 계획이니 저랑 다른 학생 2명이서 같이 방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정말 저렴하게 들어간 방이다 보니 사실 불평할 만한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집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지내던 지역이라서 삼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 덕분에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지내는 데는 어려울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저랑 같이 방을 쓰던 대학생이었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급한 이유로 급하게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혼자 방을 쓰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대신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 친구의 목까지 돈을 내야만 했어요. 난데없이 추가적으로 돈 쓸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전히 저 혼자 독립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저 혼자 2사람분을 내려니 부담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집주인이던 친구와 함께 백방으로 룸메이트를 한 명 더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다행히도 반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 작은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당연히 이 여자가 제 작은엄마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아르바이트 마치고 방에 돌아왔더니 새로 들어온 룸메이트가 들어와 있었어요. 인사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처음부터 같은 방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 놀랐고 말문이 막혔지요. 아무리 미국이 개방적이라도 그렇지 저희는 죄다 한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녀가 한 방을 쓸 수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는 어차피 잠만 자러 오는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이민을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여기 살고 있고 자기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여기서 주중에만 있을 거니 불편하면 주말에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써 괜찮은 척을 해보려고 했지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제 이상형에도 가까운 사람이었으니 말이지요. 머리도 길고 속눈썹도 진하고 길고 조금 털털한 성격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제 눈에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누가 봐도 저보다 연상이긴 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고 그녀는 회사 나가는 직장인인데 아무리 못해도 4-5살 차이는 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도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녀가 외적으로긴 하지만 참 마음에 들었기도 하고 당장 룸메이트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나갈 생활비 생각해보면 어차피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자랑 한 방을 같이 써도 뭐 문제될 게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난데없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처음엔 그녀도 그녀 말대로 잠만 자러 집에 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나 그녀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저도 학교에 아르바이트에 이것저것 다 하고 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제가 많이 밀려있을 때 아닌 이상 항상 밖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날에는 그녀가 벌써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제가 살금살금 들어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제가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녀가 벌써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을 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게 살금살금 제 침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저를 부르더군요. 괜히 저 때문에 잠이 깬 건 줄 알고 조용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안 자고 있었고 저인 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무로 불렀느냐 물어보니 그냥 그녀가 요 며칠 저를 쭉 지켜봤는데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집 아니면 학교, 아니면 일터냐고 모처럼 외국에서 사는데 추억도 만들고 그래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도 여기서 똑같이 유학을 했다. 나는 삼촌이 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설명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면서 언제적 구닥다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웃더군요. 삼촌이 사실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먼저 저를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도 잠도 안 오고 심심하던 차였는데 그냥 둘이 같이 놀러 나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유학 와서 술을 입에 댔네요. 원래 저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군대 다녀오고 나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노는 거 참 좋아라 했습니다. 한참 불타는 청춘이라 여자에도 관심이 잔뜩 있기는 했는데 유학 학비를 보태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 최대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도 참고 여자랑 놀러 다니는 것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봉인을 그녀가 풀어줬던 거죠. 유학 몇 달 만에 마시는 술은 생각 이상으로 달콤했고 좋았습니다. 한인교포들이 그나마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소주도 있고 갖춰놓을 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1차로 마신 양주도 좋았지만 오랜만에 마신 소주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소주로 술을 바꾸고부터는 그녀랑 별의별 이야기도 다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놀았지요. 그리고 그러다 결국 제 필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어떻게 집은 들어와가지고 그녀와 저는 각자 쓰는 침대가 아니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났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지요. 사실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나고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지. 나이차가 있다지만 5살밖에 나지 않는 청춘 남녀가 공식적으로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는 딱히 술에 힘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틀씩은 주말에 본가에 가서 지내다 왔는데 저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가에는커녕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같이 살던 집주인 행세하던 룸메이트가 저한테 부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방을 쓸 걸 그랬다고요. 이제 부러워해봐야 늦었지요. 그 친구 녀석은 오히려 이 편이 더 스릴 있고 재밌다면서 거실에서 자기가 지내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소리를 죽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녀석의 알 수 없는 취향 덕분에 눈치도 안 보고 어려움 없이 그녀와의 해피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남자라는 생물이 모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녀가 저랑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붙었으니 이제 정이 붙기 시작하는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녀에게 진심이 되어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공식적으로 사귄다는 말은 안 했지 연인 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제가 정식으로 그녀한테 교제 신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이렇게 시간을 땀이 뻘뻘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둘이서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그녀가 약간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녀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녀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고 하는데 약간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남은 유학 기간인 1년 동안 그녀와는 마르고 닳도록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랑 몇 번이나 했는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에게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와는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내 아쉬웠나 봐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녀와 마지막 밤이나 마찬가지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녀에게 물어봤네요. 나랑 이렇게 궁합도 잘 맞고 거의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쓰면서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은 해도 되면서 연인 사이는 되지 못하느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저는 유학생이지 않냐고 하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자기는 애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애인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과거의 남자를 아직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저처럼 유학생이었고 돌아가면서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연락도 없고 감감무소식이니 자기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같이 공부하러 잠깐 머무는 사람들하고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긴 했지만 그녀는 그냥 유학 왔던 지난 남자에게 버려졌을 뿐인데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뭐 저도 어차피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녀와 다시 연인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사실 그녀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제가 알 바는 아니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저희 길고도 짧던 유학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머지 졸업학기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열심히 살게 되었지요. 그녀 말고는 다른 사람은 시시할 정도로 그녀의 과감한 플레이가 좋았고 그만큼 합도 잘 맞던 사람이었다 보니 문득문득 그녀가 그리울 때가 있더군요. 새 애인을 만나도 어쩌다 여자 한 명 꼬셔서 같이 즐기게 된다고 해도 유학 기간 동안 보냈던 그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 대한 그리움도 옅어지고 추억도 희미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새로 애인을 사귀게 되었고 말한 대로 그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녀와의 추억은 한참 5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잊은 줄 알았던 유학 시절 마르고 닳도록 저를 가르쳐줬던 연상의 그녀가 이제는 제 작은 엄마가 되게 생겼다며 가족들 모임에 삼촌이 데리고 나왔던 거지요. 아직도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하기만 하네요. 그때 우리 외국에서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비밀로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자초지종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끝없는 구애에도 거절을 하게 만든 그녀가 잊지 못하던 그녀의 옛 남자. 저와 같은 유학생 출신이었던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삼촌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지난 과거의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아 그녀는 시민권까지 포기해가면서 삼촌과 결혼하겠다고 한국을 들어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삼촌과 연락이 멀어졌던 사이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거고 정말 우연찮게 그녀와 한방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피는 반에 반밖에 섞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유전자가 남아있을 테니 삼촌과 저에게서 어느 정도 닮은 점을 찾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저와 그렇게 지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삼촌 또한 작은엄마, 그녀를 잊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간 여자친구며 애인이며 결혼한다며 이 여자 여여자 만나던 그 여성 편력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엄마에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질투가 나긴 했지만 저 또한 애인이 생기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초를 칠 이유가 있나 싶었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얼마 전에 그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말입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그녀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지요. 그녀는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유학 시절 같이 보냈던 그때처럼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작은엄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틀린 호칭도 아니고 조금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리감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자기를 예전처럼 불러달라면서 자기가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20살 첫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친 것 같다면서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삼촌을 선택한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사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진짜 좋아하는 건 삼촌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거였지요. 사실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 그녀의 그렁이는 눈동자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그녀는 오랫동안 방치해두고만 있었던 회포를 풀고 서로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삼촌이 업무 특성상 주중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주말에 올라오는데 덕분에 저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가 참 수월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닿는 데까지 그녀와 하지 못했던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